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에서 4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전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 하나를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의원님. 이 국민의당 국민당이죠. 안철수 지금 전 국민의당 대표가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국민당으로 해서 지금 상징색을 오렌지색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렌지색이 민중당이 지금까지 써오던 이 주황색과 지금 색깔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던데 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입장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정치 갑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뭐 좀 만만해 보였던가요? 차라리 파란색에는 빨간색을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차이가 없다면서 왜 주황색을 이렇게 오렌지색을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저 주황색을 영어로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쳐보니까 오렌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 차별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또 공정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저도 의원님처럼 궁금해서 한번 쳐봤는데 정말 색깔이 거의 차이가 없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또 타인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공정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인데 그런 것을 해치면서 공정을 이야기한 자기 모순에 좀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하청의 갑질이 있기도 한데 정치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민중당 같은 진보 정당으로서 어렵게 새롭게 출발해서 하는 정당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민중당의 색깔, 주황색, 그 색깔조차 빼앗아 가려는다는 것은 뭐 이런 것이 공정이나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적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이렇게 아카데미 4개 부분 수상을 하면서 기생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계급 갈등 또는 이 사회 양극화 문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김종훈 의원께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 양극화 개선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즈의 어떤 기자가 영화 기생충이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이슈를 자본주의의 최정점이 미국 한복판에 던졌다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 평가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본주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그렇고요. 현재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빈부격차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겪을 수 있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영화 기생충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실감내에 그려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고 또 세계인들도 기생충에 환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양극화의 어떤 심각성,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모두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 속하거든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의 48.5%를 가져갔어요. 상위 10% 소득 비중이 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은 50%, 일본은 42%, 영국은 39.1%, 프랑스는 30.5%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양극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OECD 국가들 중에 제2위로 양극화 심각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화 진전 속도를 보면은 미국보다 빨라가지고요. 조만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고의 양극화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아무런 전망조차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의 주무대로 설정됐던 반지하방 경우도 보면은 네. 이게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여만 명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고요. 네. 또 반지하방 말고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시원, 고시텔,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 이런 데 사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네. 이러한 현실은 불평등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극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미국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평균적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는데 네. 어려운 계층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를 때도 아랫목에만 온기가 돌고 윗목에는 온기가 전달되지 못해서 전체 파일은 커지는데 그 그런 파일을 건가요? 가져가는 층들이 몇 개 소수층들이 계속적으로 그 파일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전체적인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상위 10%라고 아까 규정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자본태가 어떻게 보면 1% 가져가는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네.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려워져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요. 네. 우리나라 들어있는 노동자들의 중위소득만 보더라도 한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는 평균 소득의 60%에도 못 미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상위 계층이 훨씬 많은 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부가가치가 한쪽으로만 쏠려서 분배가 되고 다른 쪽에는 관이 막혀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양극화를 좀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국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게 이 분배 정의를 좀 실현하자 이거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3년이 지나면서도 재벌 개혁을 비롯해서 이 어떤 경제 개혁 그리고 분배 정의 실현 이것은 거의 못 이뤄낸 듯한 느낌도 받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것들만 제대로 지켜도 양극화 문제가 저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 조금 올렸지만 계산 방식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산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실제로는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또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네. 재벌 개혁은 제가 보건데 아예 손을 또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집값 또한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울산, 창원, 군산 정도가 조선의 위기 때문에 네. 오르지 않았고요. 대전, 부산, 광주, 서울은 말할 것 없고 전국 곳곳 집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더 극심해졌어요. 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유로 쉽게 물러서 버린 것이 저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사회를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 이런 정책을 추진해 가려면 어쨌든 눈치 보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많이 주저주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집 없는 서름들을 더 국민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건데 마침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집을 싸게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들이 국민들에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남에 집이 뭐 한 3, 4년 만에 8억에서 10억 오른다 이러면 뭐 위화감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할 어쨌든 간에 그런 의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의욕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겪고 물론 이제 그 자체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용기조차 내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 어쨌든 청년 실업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또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민중당 김종훈 의원께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의 양극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법, 해법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오셨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네. 재벌 개혁은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정부를 밀어줄 지지 세력들을 어떻게 잘 확보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할 건가라는 게 이제 큰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를 이제 지적해 보면 정부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아무런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그것을 실감했지 않습니까? 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85% 수준이 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선거 직후에 7, 8월에 걸쳐서 이래 보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을 쳤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점을 보면 여러 부분의 개혁이 후퇴하는 순간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촛불의 정신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약속했던 개혁 이런 것을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해나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때 이 문제가 저는 본질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이 개혁을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바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 창출된 정부이기 때문에 예. 개혁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대 세력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극복하려는 강력한 동인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불평등과 이제 양극화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정치권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개혁의 어떤 중심은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반대 극부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수의 어떤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것을 응원하고 할 때 그 힘으로 어쨌든 간에 잘 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있어서 뭐 개혁의 속도나 개혁의 어떤 정도를 보면은 거의 뭐 멈춰 있거나 진전되지 않는 이런 수준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모든 관로가 이렇게 막혀버리는 이런 어떤 지점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것을 어쨌든 간에 궤도를 바로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거든요.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뭐 전진이 안 됐어요. 그 뭐 안타까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도 네. 있고 했지만은 위험의 외주와 뭐 이런 것 떠나서 생명과 안전의 문제 이런까지도 보면은 네. 진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가진 사람들과 상위 10%라는 그런 어떤 네네. 거기에 갇혀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김종인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변화, 개혁에 대한 요구가 좀 터져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단지 어떤 사람을 뽑는 문제도 있는 거지만은 국민들이 20대 국회를 평가하면서 네.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뭐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스로도 둘러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어떤 지역 정치나 이런 데 빠져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또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네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잘 보고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져보게 됩니다. 네네. 뭐 굳이 어떤 당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어떤 생각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일시적인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선거 때 나와서 물고 사진 안 찍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을 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중당 김종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와 관주의